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진정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IQ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책 Emotional Intelligence는 감성 지능의 깊은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을 통해 감성 지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큰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감성 지능의 성장과 잠재력을 탐구하고 이를 키우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인지 능력에만 집중했던 심리학 이론과는 다른 독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책과 함께 감성 지능을 높이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먼저 저자 데니얼 골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재능 있는 작가입니다. 그의 경력 동안 골먼은 미국 심리학협회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 여러 권위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널리즘과 문학 분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인 퓰리처상 후보에 2차례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책 감성지능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1년 반 동안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이 판매되고 4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타임에 의해 지난 몇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스마트 5권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나라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로맨틱한 순간이나 격렬한 논쟁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정은 삶의 모든 측면에 존재하며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감정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감성 지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감정을 현명하게 다루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부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다니엘 골먼은 감성 지능이 타고난 능력에 그치지 않고 연습과 개발을 통해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또한 감성 지능이 사람마다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왜 이 능력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지를 포함하여 흥미로운 질문들에 답하고 있습니다.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감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걸까요? 이성만을 가지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사실 감정은 우리가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는 감정을 통해 기억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뇌가 경험을 저장할 때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수반된 감정까지 함께 저장하여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년이 뜨거운 난로를 만져 화상을 입었다면 다음번에는 난로를 만지는 것만 생각해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앞에 매우 화가 난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고 그의 화를 짐작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또한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행동하도록 돕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남자가 곧 분노를 폭발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위협을 느끼는 감정이 당신을 더 빠르게 반응하게 할 것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할 동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일부가 절제된 심리적 환자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뿐 아니라 행동의 주도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적인 사고 없이 행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쉽게 현명함을 잃고 결정이 성급하고 비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될 때 두려운 생각과 이미지로 마음이 가득 차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을 느낄 때 실제보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받아들이고 과잉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순간 빨랫줄에 걸린 천조각을 유령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이 너무 빠르게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정보가 뇌에 들어올 때 일부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정 처리 부분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감정뇌가 그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과거 경험에 기반하여 반응하는데 현재 상황이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의존하여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괴롭힘을 당한 소년이 성장하면서 강인한 남자가 되었더라도 예전에 괴롭힌 사람을 다시 만나면 여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감성지능이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성지능은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합니다. 감성지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을 제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는 그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슬프거나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다른 생각에 몰두해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우리에게 평정을 유지하고 문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목표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을 위한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영화제를 가고 싶을 때 감성지능은 공부의 지루함을 관리하고 영화제의 즐거움을 잠시 미루게 하여 과제를 완수하게 합니다. 감성지능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잡는 능력입니다.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자신의 감정만을 관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성지능은 당신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성지능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성지능은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창백한 얼굴로 입을 벌리고 있다면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신호들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감성지능은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합니다. 당신이 회사의 관리자로서 한 직원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주의를 주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말하면 그는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변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화한다면 그는 피드백을 수용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교육 능력, 갈등 해결 능력, 팀 관리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잘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그들이 동료 및 직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감성지능은 감정뇌와 이성뇌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이성뇌와 감정을 형성하는 감정뇌가 강력한 신경경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지능은 이러한 연결에 의존하며 만약 신경경로에 손상이 생기면 우리의 감정인식과 조절 능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감정뇌가 이성뇌와 분리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감성지능의 중요한 부분으로 뇌의 일부분을 절제한 환자들에게서 명확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의 뇌간 연결이 차단되면 그들은 감정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뇌 부분 간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감정뇌의 반응을 조절하는 이성뇌의 역할입니다. 이 과정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큰 소리를 들었을 때 감정뇌는 자동으로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신체를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이성뇌를 사용하여 그 소리가 실제로 위험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없다면 이성뇌는 감정뇌와 신체를 진정시키며 우리가 다시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성지능은 단순히 성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성공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IQ가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성지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안정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공감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동일한 IQ를 가진 공감 능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성지능은 직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엔 혈압이 상승하여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지며 이는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러한 감정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고 심장을 보호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임상연구에서 심장마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을 지도한 결과 재발 위험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성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감성지능이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예이며 다양한 연습 방법들이 감성지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감정 관리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자기 대화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방법은 당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식별하고 이름을 붙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결혼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는 공유하지 않아 속상함을 느낀다면 자기 대화가 이 감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슬픈지 자문해 보세요. 친구가 당신 대신 다른 사람에게만 이야기해서 버림받은 기분이 든 것일까요? 감정과 그 원인을 파악한 후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은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친구가 내가 보고서 작성에 바쁘다는 걸 알고 괴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슬픔이 덜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의 몸짓 언어를 모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몸짓 언어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할 뿐 아니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긴장된 자세를 따라하면 비슷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잘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음 조언을 따라 보세요.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자기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가 변화 가능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이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반면 실패를 고칠 수 없는 개인적 결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피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감성지능은 업무에서부터 개인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성지능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성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관계에서 오해를 피하려면 남성과 여성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세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 연결을 형성하도록 교육받는 반면 남성은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감정을 억제하도록 배웁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문제를 불평할 때 남성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종종 공감을 원하고 더 많이 경청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녀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은 주의 깊게 경청하여 이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논쟁 중에 화가 나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강한 감정은 사고를 왜곡시켜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커플 상담사들은 논쟁 중 심박수를 관찰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분당 10회 이상 증가하면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할 때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면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비디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삶의 교훈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